안녕하세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나 3년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아예 잊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꽤 오랫동안 떠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의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전신회를 보게 되었는데 다시 이혼하던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도 할 겸해서 사연을 써봅니다.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황당하기도 했고 웃기기도 했어요. 당시 맛집으로 유명했던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남편과 전 그곳에서 처음 만났죠. 남편은 남편의 친구와 전 제 친구와 떡볶이집에 방문했고 친구와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떡볶이를 먹는 저에게 남편이 다가오더라고요. 다짜고짜 첫눈에 반했다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휴대전화를 내미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입가에 떡볶이 국물이 묻은 것이 다 느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첫눈에 반했다니 이 남자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싶더군요. 그러면서도 그 비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이 꽤 좋더라고요. 나의 추한 모습을 보고도 첫눈에 반했다는 남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보단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입을 가린 채 전화번호를 찍어주었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볍게 만나보며 3달간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남들과 같이 불타는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갈 당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가족관계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누나만 3명인 그야말로 아들 귀한 집에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 세 문제는 시모가 아들 못 낳는 서러움이 컸던 터라 딸이든 아들이든 원하는 시기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된다고 말해준 덕분에 안심이 되었지만 문제는 시모가 셋이나 된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하는 순간 시모가 1명이 아닌 3명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게 모르게 걱정하는 눈치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누나들 다 시집가서 애 키우고 산다고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 다들 본인 가정 지키며 산다고 바빠. 전 이런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말대로 신우들은 저희 부부에게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흔한 안부 연락조차 없더군요. 가끔 제가 안부차 연락이라도 드리면 연락해준 건 정말 고마운데 앞으로는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위해주셨고 전 오로지 부부 사이만 신경 쓰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4년이 지나고 잘 사는 줄만 알았던 둘째 시누이가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혼하게 되었고 새로운 둥지를 시댁에 틀게 되며 저희의 다툼은 시작되었어요. 이혼하고 돌아온 둘째 시누이는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예민함은 말로 할 수 없는 정도였죠. 가끔 시댁에 가는 날이면 저를 향한 안 입고 온 시선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고 싶어 안달이난 사람처럼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한날은 남편이 퇴근이 늦어져 예상했던 시간보다 시댁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고 엄연히 제 탓도 아닌데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 집안에 제일 어린 것들 때문에 도대체 몇 명이나 밥도 못 먹고 기다리는 거야? 아, 죄송해요. 많이 시장하시죠? 이 사람이 생각보다 퇴근이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었네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그러면 올케라도 먼저 와서 어른들 식사 준비를 했어야지. 이게 뭐야? 올케가 늦는 바람에 내가 식사 준비 다 했잖아. 혹시 올케 일부러 늦은 거 아니야? 일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형님.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금방 마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지체되는 바람에 늦은 거예요. 전 억울함을 토해내며 남편을 향해 얼른 돕지 않고 모아내는 눈빛을 보냈고 이런 제 마음을 알아챈 남편이 제 말에 동의를 하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비록
그 동맹은 길지 않았지만요. 아니야, 누나. 나영이는 진짜 나 퇴근하기 전부터 회사 앞에 와서 기다렸는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었어. 갑자기 생긴 일이라 나영이한테 연락해줄 틈도 없었고 그래서 나영이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어머, 얘 봐라. 뭐 꼴에 지금 네 와이프 편을 드는 거니? 이혼한 누나 앞에서 참 잘하는 짓이다. 아니 누나,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누나가 오해하고 있길래 우리 상황은 그랬다고 설명해주는 거야. 그래? 그러면 알겠어. 자칫하면 나 서운할 뻔했잖아. 그건 그렇고 다음부턴 아예 따로 와. 그럼 늦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형님, 저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버스 2번이나 갈아타야 해요. 그게 왜? 내가 갈아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해? 순간적으로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무슨 이기적인데 짝수까지 없는 말인가요? 이럴 때야말로 남편이 나서 한 소리를 해줘야 하는 타이밍인데 남편 놈은 누나에게 핀잔 한 번 얻어먹었다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온몸으로 이 상황을 회피하고 있더군요. 아니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내 말이 뭐? 내 말이 틀렸어? 형님 말대로라면 형님이 음식을 하든 말든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 차 타면 편하게 올 수 있는 시댁을 왜 제가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타면서 일찍 와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뭐야? 그야 당연히 올케가 며느리니까 일찍 와서 어른들 식사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치면 며느리보다 자식이 자기 부모님 먹을 음식 준비해야 하는 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효도를 해도 며느리보다 자식이 더 해야죠. 뼈를 깎아가며 키우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식이잖아요. 시누이는 논리에서 밀린다 싶으니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간 쌓인 게 많았던 터라 물러서지 않고 맞섰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가? 야라니, 아무리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고 해도 말은 좀 가려가면서 하시죠? 왜? 야라고 하면 안 돼? 너 나보다 나이도 어리잖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굳이 반말하면서까지 제 기분 상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나 가르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형님이 다른 사람한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저도 상관하지 않죠. 저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쳤다고 제가 상관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형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고 제 기분이 나빴으니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당사자니까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신의 누나한테 말대답하는 제 꼴이 보기 싫은 것인지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시누이 편을 들더라고요. 당신 지금 누나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누나한테 사과하지 못해? 전 너무 황당해 코웃음만 나오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강요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시댁에서 머물 때 쓰는 저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따라 들어오고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늘 하던 식상한 멘트를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당신 편이라는 걸. 요즘 누나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예민해. 당신도 알다시피 누나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이 시기만 지나면 곧 괜찮아질 거야. 응?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짜증이 확 솟구치더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형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사람이기에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나도 처음엔 형님 잘 대해주려고 애썼어. 그런데 나만 애쓰면 뭐해? 상대방은 나랑 잘 지낼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데. 내가 무슨 형님 봉이야? 형님 샌드백이야? 왜 애꿎은 나한테 화풀이를 하시냐 이 말이야. 전 그렇게 적나라하게 시누이에 대한 불만을 표했고 남편은 누나에 대한 험담 섞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기분 상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기분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가족 나는 욕해도 다른 사람이 욕하는 건 싫은 기분. 하지만
이젠 저도 가족 아닌가요? 남편이 시댁보다 더 보살펴야 할 가족은 이제 저잖아요. 신우이도 신우이지만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서운함이 더 커지더군요. 남편 역시 저에 대한 실망감이 컸는지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편을 들지 않는 치졸한 방법으로 저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댁에 갈 때는 늘 혼자인 기분이 들더군요. 거기에다 임신에 대해선 어떤 간섭도 하지 않겠다던 신우는 보란듯이 압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희 결혼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나간다. 이쯤 되면 너희도 아기 소식 들릴 때가 되지 않았니? 아, 그렇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둘째가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자연 임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던데 혹시 검사라도 해봤니? 신우가 말하는 둘째는 신우이가 확실했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었더니 신우이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더군요.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든 늦어지는 것은 맞는 말이기에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신우는 임신이 되지 않은 것을 오로지 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이번 달은 바빠서 안 되고 다음 달쯤에 같이 병원 가보기로 했어요. 뭐? 우리 아들이 병원을 왜 가니? 우리 아들은 문제없어 얘. 둘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여자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 괜히 바쁜 애 괴롭히지 말고 가려거든 혼자 가. 알겠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우이가 의사도 아니고 그런 쪽으론 책 한 장 본 적 없는 백수인데 그 말을 왜 그리도 신뢰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입 대봤자 말만 길어질 것 같아 그냥 웃으며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해버리곤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시댁만 피할 수 있다면 북극이든 남극이든 어디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신우이들이 정한 가족 모임의 날은 다가왔고 전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외식을 하기로 했었지만 고등학생인 첫째, 셋째 형님의 자녀들이 시험 기간을 맞물리며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며 모임에 오지 못하게 되었고 일이 그렇게 되자 문제의 둘째 신우이가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해버린 것이었죠. 자신이 할 것도 아니면서 집에서 하자는 신우이도 미웠지만 생각지도 않고 알겠다고 답하는 남편놈이 더 미웠습니다. 그렇게 전 시댁에 도착했고 신우이는 저를 또 괴롭힐 요량으로 외출도 하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미 그땐 신우이와의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터라 간단한 인사만 하고선 주방으로 향했어요.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시작하는데 잠이 쏟아지더군요. 그때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동복 가게를 창업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느라 잠자는 1분의 시간도 아까웠던 시기였기에 그날 역시 잠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하품이 나와버렸고 그 모습을 본 신우이가 마스크를 챙겨오더니 저에게 확 던지며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끼고 해. 그렇게 입 벌리고 하다가 침이라도 흐르면 어쩔 거야? 올케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형님, 졸려서 하품한 건데 그것도 못하나요? 그리고 제가 하품하면서 침을 흘렸어요? 아니면 침을 뱉었어요? 심지어 천장 보면서 하품했어요, 저. 그게 그렇게나 잘못한 일인가요? 올케, 정말 몰라서 물어? 어른들 드실 요리하면서 하품하는 자체가 더러운 행동인 거야. 알겠어? 오늘은 아쉬운 대로 이 마스크 쓰고 하고 다음부턴 주방에서 쓰는 투명 위생 마스크 사와서 그거 쓰고 해. 알겠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시댁이 무슨 대기업 구내식당도 아니고 재채기도 아니고 제가 무슨 병균도 아니고 하품 한 번 했다고 마스크까지 끼라뇨. 뭐 청결을 위해서 마스크쯤 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우이의 말투와 표정에서 그저 제가 싫어 걸어오는 시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고
이쯤 되니 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성격도 좋은 편이 아니었던 터라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참고 살다간 모르긴 몰라도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았어요. 제가 하는 하품이나 행동이 그렇게 더럽고 고가우면 직접 와서 하세요. 전 이렇게 말하며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신우이에게 던져버렸고 하필 그 앞치마가 신우이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버렸죠. 너 지금 나 때렸니?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뭐? 이년이 진짜? 극도의 흥분을 한 신우이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 역시 그날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날이었기에 신우이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적군의 중심지에서 싸움을 해버린 저의 결과는 예상했다시피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시모는 간섭도 하기 싫다는 눈빛으로 혀끝을 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이라는 놈은 일방적으로 저만을 제지하며 누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어떻게 신우의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당신이 제정신이야? 당신 누나한테 무릎 꿇고 빌지 못해? 당신이 왜 내가 당신 누나 머리채까지 잡았는지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구나.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해? 하긴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겠지. 뭐라고? 너 진짜 이딴 식으로 굴 거야? 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우리 누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 감정을 억누르며 말하는 남편님을 보고 있는데 제 서러움은 폭발해버렸고 전 더는 시댁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고선 제가 하던 음식을 다 버려버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한 음식은 형님이 더러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이건 다 버릴게. 당신 식구들이 먹을 음식은 당신이 하든 그 잘난 당신 누나한테 다시 하라고 하든 알아서 하고 난 먼저 갈 테니까 밥을 먹고 오든 물을 먹고 오든 알아서 해.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내심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한심하던지. 그런 꼴을 당하고도 남편을 기다리는 내 모습이라 생각보다 참 비참한 일이었어요. 기다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시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애증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기대하는 바가 없어 실망할 것도 없다 싶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전 그때까지도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각방을 쓰면서도 이혼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고민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고민의 끝은 늘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였어요. 그렇게 각방과 함께 무건수행하는 날들은 길어지고 있었고 화장실조차 따로 쓰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 저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던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고 하는 수 없이 제 화장실을 함께 쓰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버릇이었는데 그날 역시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은 출근 시간이 촉박해지자 허겁지겁 준비하고선 급히 집에서 나가더군요. 남편이 나간 후 저 역시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고 선반 위엔 남편이 깜빡하고 두고 간 남편의 휴대전화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현재 쓰고 있는 방에다 가져다 둬야겠다고 생각했고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는 찰나 전화가 오더군요. 주대리. 액정에 보이는 것은 주대리였어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출근한 남편이 휴대전화가 없음을 알고 주대리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했구나 싶었죠. 전 그렇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생각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방이 아무 말을 안 하더군요. 쎄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누구냐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 이 휴대전화 주인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저희 남편이 휴대전화를 두고 갔는데 알고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네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일 줄 알았던 주대리가 여자인 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떡하니 남편 휴대전화엔 저장되어 있는 번호인데 잘못 걸었다며 끊어버리니까요. 물론 남편과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의 직감은 무언가 큰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기로 했고 평소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꿀 때마다 탁상용 달력 뒤편에 메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쉽게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던 거죠. 그곳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실들이 가득하더군요. 잠금을 풀어낸 저는 주대리와 주고받은 대화부터 찾았고 그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대화가 상단에 고정된 상태였으니까요. 주대리의 정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회사 동료가 아닌 현재 남편과 만나고 있는 상간녀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상간녀는 신우이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는 것과 그 여자 역시 유부녀라는 사실이었죠. 아무리 제가 밉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동생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다니요. 그것도 유부녀를요. 심지어 본인이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까지 해놓고선 어떻게 친동생에게 외도를 종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굴 탓하겠어요? 친구까지 소개해주며 바람을 종용하는 년이나 꼬신다고 외도나 저지르는 놈이나 용서할 수 없는 건 매 한 가지인걸요. 전 두 사람 다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었고 저의 이런 굳은 심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신우이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였는데 거기엔 신우이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도 내 친구 만나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살아. 옳게 하는 꼴을 보니 너 숨도 못 쉬고 살 것 같더라. 내가 우리 동생 숨 쉴 틈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어? 이런 누나가 어디 있니?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누나야. 네, 세상에 둘도 없긴 하겠더라고요. 자신이 남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신우이는 스스로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전 그렇게 괜찮다는 여자의 얼굴이 궁금했고 사진첩도 살펴보게 되었죠. 사진은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친절한 남편님이 상간녀의 폴더까지 따로 만들어 사진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거기엔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고 상간녀의 독사진 중엔 가운을 입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통해 상간녀가 한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니폼에 적힌 상으로 검색을 해보니 운이 좋게도 그 한의원은 부부가 운영하는 한의원이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전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고 이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루 날을 잡고 친정으로 가 모든 사실을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신우이가 이혼하게 된 후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저 역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렇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부모님께서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으시게 설명을 해드렸고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엄마랑 아빠는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네 뜻을 존중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네 인생 네가 살지 우리가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네 뜻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엄마랑 아빠는 네 뒤에서 아낌없이 응원해줄게. 알겠지? 고마워 엄마. 그리고 아빠. 이혼을 결정하고 난 뒤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부모님의 반응이었는데 그것이 잘 해결되고 나니 거침이 없어지더라고요. 전 바로 다음날 한의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날은 상간년을 쉬고 그 남편만 진료를 보는 날이었고 전 저의 진료 순서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게 마지막 진료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계획대로 전
마지막 환자로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드디어 상간녀의 남편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친절하게 저의 상태를 물어왔고 전 외도 증거들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을까요? 제가 요즘 이것들 때문에 화병이 날 것만 같아서 찾아왔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내민 증거들을 살펴보던 상간녀의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상황이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줄 아세요? 신우이라는 인간이 자기 친구를 자기 남동생한테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억장이 무너지고도 남겠죠? 요즘 외도 중인 남편님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계속 화만 나고 이러다 제명이는 못 살 것만 같아서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도와주실 건가요? 네, 얼마든지요. 살펴보니 돕는다는 표현보단 함께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저랑 어디 좀 가실 수 있을까요? 전문용어로 현장 급습이라는 걸 해보려고요. 저의 제안에 상간녀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운을 벗더라고요. 그렇게 저흰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날, 전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하나 깔았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앱 숨김 기능을 이용해 숨겨두었던 거죠. 상상도 못했겠죠. 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봤다는 사실도, 몰래 앱을 깔아놨다는 사실도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신나게 여러 장소를 오가더군요. 드디어 남편의 위치가 한 곳에 멈추고 저와 상간녀의 남편은 앱이 알려주는 곳으로 향했고 앱의 정확도가 떨어져 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 남편의 차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옆자리인 상간녀가 앞자리인 신우이가 자리하고 있더군요. 어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모여있을 수가 있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화는커녕 허탈하더라고요. 저라고 처음부터 신우이에게 그렇게 막대먹게 군 건 아니었어요. 처음 신우이가 이혼하고 돌아왔을 땐 저도 신우이에게 살갑게 굴며 잘 대해주려고 했었어요. 안쓰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닌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돌아온 신우이였으니까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한 사람을 진심으로 보듬어주려고 애썼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짓밟고 막대했던 건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저에겐 그렇게 상식이란 없는 사람처럼 막대하더니 그곳에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허탈하더군요. 남편의 미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 저와는 달리 상간녀의 남편은 더욱 굳은 표정을 하며 그 인간들에게 다가가고 있더군요. 저도 그 뒤를 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간녀와 제 남편은 신우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음식을 먹여주며 손을 잡고 있더군요. 테이블에 가까워지자 저희를 먼저 발견한 신우이가 두 사람에게 빨리 떨어지라는 사인을 보내는 듯 했지만 눈치를 사이좋게 쌈 싸먹은 남편과 상간녀는 계속해서 애정행각을 벌이더라고요. 이윽고 저희가 테이블 앞에 섰을 때 놀란 상간녀가 남편의 손길을 뿌리치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이미 걸어오며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본 후였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난 상간녀는 신우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기 남편을 향해 변명 섞인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당신도 내 친구 알지? 얘가 내 친구인데 남동생이랑 저녁을 먹고 있다길래 친구도 볼 겸 혼자 먹기 싫기도 해서 겸사겸사 합석해서 먹고 있었어. 정말이야.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하더군요. 두 사람이 남매 사이가 맞긴 하니까요. 상간녀의 되지도 않는 변명을 듣던 상간녀의 남편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내가 병신으로 보이니? 뻔뻔하게 거짓말 좀 그만해. 서로 음식도 먹여주고
손도 주물럭거리면서 좋아 죽는 거 내가 다 봤어. 난 당신이 그런 식으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인 건 또 몰랐네. 그렇게 행복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미련 없이 놔줬을 텐데 말이야. 낮게 깔려 감정도 없는 그 목소리가 더욱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상간녀 역시 그러했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에요, 여보.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 옆에 있어야 비로소 행복하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글쎄, 나도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건 내가 이때껏 알았던 사실과는 좀 상반되더라고. 뭘 보고 뭘 들었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정말이야,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니야. 대화할 필요도 없고 기회를 줄 생각도 없어. 그냥 그 남자랑 살아. 그게 나를 위한 일이니까. 깔끔하게 이혼하고 한의원에도 출근하지 마. 어차피 당신 환자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쉬면 감 잃을까봐 굳이 진료 보라고 한 거였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 좋아 죽는 남자랑 사랑놀이나 하면서 푹 쉬어. 짐은 다 싸서 친정으로 보내줄 테니까 집에도 올 필요 없어. 그럼 가볼게. 상간녀의 남편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듯 저에게 연락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버렸고 상간녀 역시 남편의 뒤를 따라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처음엔 그냥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게 정말 실수야. 남편이라고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분위기상 빌기는 해야겠고 변명이라는 것도 해야 하니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상황이 유쾌하지 않은데 더 유쾌하지 않은 말이 신우이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넌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무릎까지 꿇어?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잘못은 너보다 올케한테 있지. 그렇지 않아, 올케? 입으로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닐 텐데 이것도 말이라고 짓거리는 신우이를 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계속 해보세요. 어디까지 헛소리 하나 드러나 보게요. 말이나 바른 말이라고. 그렇잖아. 올케가 내 동생 키를 얼마나 죽였어? 뻑하면 눈치 주고 잔소리하고. 그것뿐이야? 시댁하고 잘 지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말대꾸나 꼬박꼬박 하지를 않나? 신우의 머리채를 잡지 않나? 올케가 그딴 식으로 구니까 얘가 바람을 안 피우고 배기겠어? 아, 그런가요? 그래.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애초에 두 사람 어울리진 않았지. 우리 동생은 좋은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지금 올케는 뭐 백수잖아. 남편 돈 받아서 편하게 사는 백수. 동생아, 이참에 그냥 이혼해. 일도 이렇게 됐고 너 어차피 올케하고 잘 살긴 글렀어. 깔끔하게 이혼하고 내 친구랑 연애나 하면서 살아. 한의사. 얼마나 좋아? 연애까지 하다가 결혼까지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저도요.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 다녔어요. 비록 지금은 꿈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생활비도 빠지지 않고 내고 있고요. 물론 창업 준비도 제가 이제껏 모은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댁에 빌붙어 살면서 일도 하지 않고 생활비조차 내지 않는 신우이에게 이딴 말이나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디까지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헛소리는 다 들은 것 같고 참고 더 들어줄 수도 없었기에 저 역시 참았던 말을 쏟아내 주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형님도 남편 기죽이고 눈치 주고 해서 형님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당했고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다 했겠냐?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할 말 있으면 그때 해. 이혼당하고 친정에 빌붙어서 살면 조용히나 살지 이게 무슨 짓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동생이 바람 피운다고 해도 말려야 할 판국에 여자를 소개해줘? 바람 피우라고 부추겨?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나는 뭐 널 가만두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그 입으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다 개차반이라 내가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서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하는 짓도 쓰레기이니 내가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야! 고함을 지르며 금방이라도 저에게 달려들려는 신우이에게 전 상간녀가 먹던 와인을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남편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놈의 머리 위로 상간녀와 먹던 음식들을 부어버렸어요. 두 사람 다 제가 이 정도까지 할 거라 예상을 못했는지 어버버하며 와인과 음식을 닦아내기 바쁘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딱 어울리는 꼴이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정도면 양호한 줄 알아. 오물을 확 부어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너 아까 그 여자랑 아주 죽고 못 살더라? 한의사가 그렇게 좋았어? 사랑한가 너밖에 없다고 난리를 부리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왜 무릎까지 꿇고 그래? 뭐? 실수? 넌 실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니? 그게... 내가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남편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고 신우이는 와인을 다 닦아냈는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한심한 두 인간과 계속 같은 장소에 있었다간 큰일을 낼 것만 같아서 중요한 한마디만 던져주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만하자, 그만해. 우리 이혼해. 집은 한동안 내가 지낼 테니까 너는 네 누나랑 같이 가.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고 소식을 전해 들은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딸도 이혼하고 돌아왔는데 아들마저 이혼이라니. 시모 입장에선 이건 절대로 말려야 한다 싶었겠죠. 아가, 이게 무슨 일이니 도대체? 이혼이라니. 말 그대로예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려고요. 갑자기 왜 그래? 너희 싸웠니? 아니,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이혼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와중에 시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숨긴다고 숨겨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 있는 사실 그대로 시모에게 알려줬어요. 그냥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고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돌아온 어머님 딸이 충격이 컸는지 자기 친구를 어머님 아들한테 소개해줬더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놀랍게도 사실이에요. 자기도 이혼했으니 동생도 이혼하길 바랬나 보죠 뭐. 동생한테 여자나 붙여주는 누나나 조강지쳐 내팽개치고 바람이나 피우는 동생이나 둘 다 참 생각도 없고 어이도 없고 상식도 없던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지 말고 어머님 자식들이나 볶으세요. 전 이혼 준비로 바빠서요. 그럼 들어가세요. 모든 사실을 안 시댁에서 내심 두 사람을 쫓아내주길 바랬는데 두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인 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사실을 분명 다 알았을 텐데 시부에게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야기 다 들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애들 탓만 아닌 것 같더구나. 자고로 집안에서 여자가 남편 내조를 잘해야 하고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여자가 잘했어야지.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이 그런 짓까지 했겠어. 그러니 너도 남탓만 하지 말고 반성 좀 하고 조용하게 이혼했으면 좋겠구나. 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러면서도 저딴 부모 밑에서 보고 자랐으니 저 모양 저 꼴이지 싶더라고요. 전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진행했고 이혼이란 게 생각보다 참 쉽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쉽게 이혼하게 되었어요. 상간녀 때문인지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저보다 이혼을 서둘렀고 제가 이혼 당시 원했던 공동명의 집도 신우이에게 청구했던 위자료도 비교적 깔끔하게 받고 끝낼 수 있었어요.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고 소송 역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끝이 났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만 하면 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법원에서 만난 전 남편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더군요. 상간녀도 이혼할 것이 분명하고 한의사니 돈도 꽤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웃기던지 저 역시 웃음으로 맞대응해줬네요. 밝게 웃는 제 모습에 기분이 뒤틀린 전 남편은 괜한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고맙다. 이혼하자고 해줘서. 덕분에 난 한의사 남편 되게 생겼네. 너도 알지? 그 여자 한의사인 거. 너한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뜯겨서 속이 좀 쓰리긴 한데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까짓 돈 또 벌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잘 살자고. 난 잘 살 건데 너는 어떨지 모르겠다. 어쨌든 무은을 빌도록 해볼게.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저와 이혼을 하게 된 전 남편의 앞날은 꽃잎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먹구름만 가득한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제가 무사히 받을 거 다 받고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상간녀의 남편은 그 길로 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얌전하고 차분해 보이는 사람이 난동이라니. 쉽게 상상되진 않았지만 제대로 난동을 피운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덕에 전 남편의 회사에 유부녀의 외도로 이혼당한 사실이 알려져 진급도 물거품이 되고 권고사직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고 하니 말이에요. 거기에다 전 남편이 믿고 있던 상간녀는 알고 보니 내세울 것은 한의사라는 것 하나뿐인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남편은 이혼하며 한몫 크게 떼나올 수 있을 거라고 큰 꿈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야말로 꿈과 같은 것이었죠. 가난한 집 딸은 시집을 갈 때 맨몸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고 그런 상간녀를 너무 사랑한 상간녀의 남편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결혼 생활에 나눌 수 있는 재산은 없었고 상간녀가 누리고 있던 집, 차, 심지어 한의원까지 전부 남편의 명의였기에 상간녀는 그야말로 한의사라는 타이틀 하나만을 가지고 맨몸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돈도 저에게 위자료로 주었으니 알거지나 마찬가지였죠. 이제 남은 건 한의사라는 타이틀이었는데 그마저도 쓸모없게 돼버렸지 뭐예요? 그 업계에 상간녀의 전 남편이 이혼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간녀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 이혼당하게 되었는지까지 소문이 다 나버렸다고 하니까요. 아마 한동안 취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상간녀도 가진 것이 없으니 개업은 더욱 힘든 일이겠죠? 전 준비하던 아동복 매장을 개업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운 좋게도 맘카페에 소문이 좋게 나서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신우이를 마주하게 된 것은 이 아동복 매장이었는데요. 글쎄 전 신우이가 아이 옷을 사러 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전 신우이의 아이는 아동복을 입을 나이가 아닐 뿐더러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버리고 이혼한 여자가 애 옷을 살 리가 없을 텐데 이상했어요. 혹시 제가 매장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동을 부리러 왔나 생각하던 찰나 전 신우이의 일행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일행의 정체가 누구냐면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글쎄 전 신우이의 신우이들이더라고요. 그것도 3명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를 그렇게나 죽으라고 괴롭히더니 꼴을 재우는 집이 신우이가 3명인 집이라니. 운명이란 게 참 얄궂지 않나요? 어쨌든 전 신우이의 그 당당하다 못해 짝수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신우이들에게 모진 핍박과 홀대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혹독한지 순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뻔했지 뭐예요? 저를 발견한 전 신우이는 애써 저를 회피했지만 전 일부러 그 근처로 가 옷을 골라주기도 하며 전 신우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살펴보니 짐이 꽤 많던데 그조차도 전 신우이 손에 다 들려있더라고요. 옳게 똑바로 좀 들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바닥에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마. 그거 다 비싼 거야. 올케가 변상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언니, 내 짐도 잘 챙기고 있죠? 그 화장품 자칫하면 망가진다고요. 혹시나 망가지면 난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언니가 다 물어내야 한다고요. 아 맞다. 올케. 식당 예약은 했지? 거기 예약 안 하면 자리도 없어. 오늘은 꼭 스시 먹고 싶은데. 했지? 아, 형님. 그게 제가 깜빡했어요. 어떻게 하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내가 분명 잊지 말고 예약하라고 했잖아. 올케는 머리가 나빠? 아니,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해도 그 쉬운 일도 못하면 어떡해? 아, 정말 짜증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떨어져서 따라와. 그러게, 내가 격 떨어진 애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초혼도 아니고 이혼이야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는 아, 짜증나. 떨어지라니까. 내 말 안 들려? 죄송해요, 형님. 그렇게 전신에는 구석진 곳으로 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사람을 착각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새 여자는 쇼핑을 마쳤는지 계산대 앞으로 왔고 저는 저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양말과 손수건을 챙겨주며 새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수고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고생이 많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뜻이었어요. 제 말에 의아해하던 새 여자는 의아함도 잠시 저에게 친절하다면서 칭찬을 하며 감사하단 말을 전한 후 선물을 챙겨 나가더군요. 그 뒤를 대역 죄인처럼 쫓아가는 전신혜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에도 미안하단 사과도 한마디 없이 당당한 전신혜의 모습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우라가 한 방에 쑥 하고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떠난 전신혜는 다시 가게를 찾아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성정에 반성이라는 걸 했을 리는 없고 그딴 꼴을 보였으니 부끄럽기도 했겠죠. 전 요즘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오직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던 일을 이제 온라인 스토어도 함께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라이브 방송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있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와 주겠죠? 바쁘긴 하지만 하루하루가 참 보람차고 행복하네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어요.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